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기표 리얼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도자의 길을 쓴 몽고메리 장군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몽고메리 장군의 해안에 걸맞게 일찍 27년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대만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칭화대학과 베이징대학에서 CEO 과정을 거치고 베이징대학의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 받은 바 있는 우리 김상순 박사님,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장기표 대표님을 모시고 한중관계, 특히 사드를 중심으로 오늘 리얼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김 박사 갖다리 대표님께 인사 한번 나누면서 시작해보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 뵙고 특히 중국 쪽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요, 마침 오늘 고국에 한국에 오셨는데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갖다니 한중관계, 사드 관계 관련해서 대표님 독자들에게 간략히 개괄적 한 말씀 하시고 두 분의 리얼토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사드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참 귀한 분 김상순 박사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 김 박사를 알게 된 거는요, 바로 이 책 동아시아의 미래, 말하자면 통일과 패권 전쟁이라는 이 책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출판사에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 혹시 좀 통화할 수 있느냐? 이 양반이 그때 중국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연결된 분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느냐? 말하자면 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놨어요. 분석을 잘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말하자면 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통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는데, 뭐 긴 말씀 생략합니다만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분입니다. 이분은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뭐 유학 가고 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성이죠. 삼성이 말하자면 삼성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시다가, 야, 이거 뭐 참 기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반도 통일이 중요하고 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새로 이제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새로 공부한 분입니다. 그 진짜 공부를 한 분이지. 그래서 난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또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 박사의 역할이 대단히 크리라고 보고, 뭐 일일이 소개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미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오늘 만나게 된 것을 참 다행히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중국말로 말한다면 왜 있다? 한국어는 맞는 얘기는 위대한 한국인.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 박사님? 대표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격려의 말씀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제가 듣고요. 저는 지금 대만 5년, 중국 본토 22년에서 27년간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봉황위성TV의 5개 프로그램에 생중계 및 녹화방송에 시사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이제 출연하면 1억 5천만 명 정도에서 3억 명 정도가 보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고, 이게 180개국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동외교,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내용을 좀 알리는 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시보를 비롯해서 중공망, 공항망, 신랑왕 등 한 10개 정도의 중국 언론 매체에다 제가 중국어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의 입장을 좀 중국 쪽에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1월 3일 날은 칭화대학교의 핵물리학자이자 핵군축 전문가인 리빈 교수님하고 1월 3일 날 수도 경제무역대학에서 저하고 2시간 동안 특강을 통해서 사드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특강을 했는데요. 동시 인터넷으로 생중계에 대해서 약 70만 명 정도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할 정도로 네.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대표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중국 소식도 좀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정리하면 한국의 백분 토론과 같은 그런 토론에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토론자로 나서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아는 한국인인가요? 중국인인가요?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제가 어디 사람이냐는 북경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저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또 여러 차례 글을 써오신 우리 장기표 대표님과 그분 사이에 리얼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받고요. 네. 김 박사 소회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사드에 대해서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 근본적으로 이 사드는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이 북한 핵무기가 말하자면 남한에 공격하는 데 대한 이 방어 수단으로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뭐 이거 남한에 뭐 쏘는데 예. 고고도로 날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냥 직사포로 쏘아도 되고 비행기로 그냥 싣고 와서 쏘아도 됩니다.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사드를 저는 남한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단 한번 배치를 했습니다. 네.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중국에서 좀 반대한다고 해서 또 무슨 뭐 성주 주민의 김천 시민들이 좀 반대한다고 해서 예. 이걸 다시 그냥 되돌리고 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너무 무능한 것이 돼가지고 네. 말하자면 국가 안보 문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정 운영 전반이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를 이왕 배치하기로 했으면 네. 그 배치는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이미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밝힌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이지 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없어지면 있던 사드도 다 우리는 철수시키겠다 이거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드는 그렇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저는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바라는 바인데 네. 이 사드는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방어용이라기보다는 미중 대결에서 네. 한국이 네. 말하자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점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뭐 사드 없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합니까? 중국이 저렇게나 반대하는 것은 한국에 엄청난 말하자면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 저는 중국의 진정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중국 정부에 정말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미중 대결에서 남한이 말하자면 미국 편에 섰으니까 야 너가 미워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화장품 수입을 규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복하고 지난번에 또 한류 또 그거 하고 오늘은 또 방공식별주의 어제는 참 중국 비행기가 또 와가지고 이게 위험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해가지고 즉 중국과 한국의 사이가 자꾸만 나빠지게 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빠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남한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그 진정한 목적 즉 미중 대결에서 한국을 미국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오히려 중국이 충족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은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마음에 안 들게 사드를 중국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드를 배치했다더라도 그럴수록 남한과의 관계가 돈독하도록 만들므로써 말하자면 남한이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주도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자꾸만 막을 생각을 해야 되지. 미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거 해놨으니까 때로 보복 비슷하게 하게 되면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것을 알고 또 중국은 또 대국입니다. 아니 사드 포대에 두서너 개 배치했다고 해서 무슨 중국 안보가 국가 안보가 위협받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로 대국답게 중국이 잘해야 되고 우리 또 한국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정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장 대표님 말씀을 듣고 이러한 한국적 분위기를 한 측면 대변해 주셨는데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사드 관련 정서 또는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 아시다시피 강경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보복이다. 심지어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제재라고까지 표현하는 사실 보복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까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직 보복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반대로는 이제 지금 그 대표님 말씀과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결국은 사드 배치는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는 네. 것과 그렇다면 그 전제 하에서 네. 결국 그럼 한국과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재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소수파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사실은 사드에 대해서 세 가지 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나는 효율성 문제, 둘째는 비용 문제, 셋째는 시기 적절한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중 간의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 네. 이 부분을 더 현명하게 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를 할 필요가 또 있고요. 네. 특히 한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국 쪽과 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비공개 혹은 공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소통을 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그 박사가 다르시네. 우리 김 박사께서 내 생각을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왕 여기에 이제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고 이게 또 한국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미 간의 약속입니다. 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드를 배치를 철회할 거냐 또는 사드를 강행할 거냐 나는 이런 양분법으로 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중국과도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활용해야 됩니다. 네. 중국에다 대고 말이야 뭐 오늘 반드시 배치해야 되겠다 너무 강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거 배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협력을 하자. 즉 이 말하자면 대화의 고리로 삼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요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더 강력한 무기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중국에다가 오늘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면 근본적으로 한반도가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 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네.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수 있고 네. 미국의 또 아주 첨단 무기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중국 국가 안보에도 아무래도 위협이 좀 되는 면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즉 통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삼으면서 네. 그러면서 동부아시아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말하자면 이 동부아시아 평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적절하게 말하자면 활용하는 그런 외교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단순하게 말이죠. 뭐 반대한다. 나는 그래서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주택입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여기서 할 일이지. 뭐 중국 가가지고 난 또 그 왕의 부장도 말이지. 또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활용하는 이런 모습도 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중 관계는 특히 사드와 관련한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짜고 치는 토크쇼가 아니고 이 리얼 토크는 정말 실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존, 공영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냥 요약해서 한 세 가지만 정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걸 듣고 가고 우리 모두 번영 발전할 수 있는 길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한국이 이제는 정말로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안 된 통일이 어떻게 되려나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일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 앞서서 중국이 말이죠. 북한 핵무기를요. 미국 이상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도 제재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미온적인 좀 덜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중국은 현재 입장에서는 네.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밉지만 네.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현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한이 아직도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말하자면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까지 전부 다 말하자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려돼 가지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은 다음 세 가지를 중국 정부에 약속하고 또 이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첫째는 뭐냐? 통일되면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통일돼도 핵무기 가질 것 같으면 중국이 뭐 안 돼 지지합니까?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두 번째, 통일이 되면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 북한은 없어져 버렸는데 한미동맹이 왜 필요합니까? 단 주한미군이 말하자면 압록강까지 진주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현재처럼 한강 이남에만 주둔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가 중국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한데 네. 한반도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이 통일된 한반도는 말하자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절대로 참여하는 일이 없다. 네. 참여하지 않겠다. 네. 이걸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한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네. 내가 앞에 거 두 개는 생략하고 세 번째 거 만약에요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됐는데 예. 미중 대결에서 네. 우리가 미국 편에 서버린다면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뭐 국가 안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출해가 사는 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미국은 10%, 일본은 9%, 중국은 25%입니다. 무역 교역량의 비중이. 근데 미국은 10%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25%입니다.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는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중국과 절대로 적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 정부가 말하는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도록 만들므로써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정착시키는 이런 일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상수 박사님은 잠시 뒤에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역할을 확 바꿔서 중국 외무성의 입장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장기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맑고 향기로우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순간은 상당히 경직된 표정을 짓는 이유가 무려 10년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12년을 또 수배 생활하셨고요. 이러시다 보니까 전장에 서시는 그런 기분으로 이를 좀 경직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징역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문제 이야기하면서 실실 웃어가야 되는 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상순 박사님 새로운 책으로 시진핑 신글로벌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 단독 저자이십니다. 그 고견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기표 대표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중국적 관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책은 저희 7사람이 쓴 건데요.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소속입니다. 전부.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시진핑 3년 동안에 시진핑 정부가 어떤 글로벌 전략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을 한국 쪽에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썼고요. 중국 측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대표님께 제가
한중 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사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한미 중이 그 다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는 사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딜을 할 시점이 왔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는 대표님처럼 이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저쪽에 강경파들하고도 따로 대화를 또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쪽에 또 좀 부드러운 비둘기파, 온건파 쪽하고도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지금 외교 전략에 있어서의 중국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을 하나만 중국을 한 방향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설득이 안 돼요. 또 이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일날 지금 2호도를 지나가는 그 방공식별 교육을 침범하게 되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강경파들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1대1로라든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쪽은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고 하는 온건파들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현재 지금 내부 정황을 봤을 때 어디가 어떤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있어서 특히 사드 문제는 미국의 MD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중국이 오히려 남진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카드로 사드 문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한국 정부에서는 투 트랙으로 강경파와 온건파와 해야 되고, 또다시 그것을 섹터를 나눠서 정부대, 그 다음에 민간 싱크탱크에서 이 두 파트로 또 나누어서 이것이 4가지의 형태로 골고루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종합적인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쪽 얘기도 제대로 그 다른 분야에 제대로 전할 수 있을 뿐더러 강경파들한테는 강경하게, 온건파들한테는 예를 들면 좀 더 온건하게. 그래서 저쪽도 미국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중 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필용적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그 맞춤형의 이 대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순간에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 그 부원장님께 하나 검증 겸 요청드리는 것은, 방금 장기표 대표님께서 한중 관계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3가지의 미래 비전을 사실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이건 기성 정치인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시도를 해본 바 없는 가히 혁명적인 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간략히 3가지를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주시고, 이게 과연 중국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지나간 얘기여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할까봐 긴 말씀 마시고 딱 3가지, 하나, 둘, 셋 해서 첫째부터 셋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반도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핵무기 가지고 보면 허탕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통일이 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된다. 왜 그러냐?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 너무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붙어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마침내는 중국에도 적대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 왜냐하면 미국의 최대 대외 전략은 뭐냐면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즉 중국 웃으시면서 살짝 펴주시면 중국 적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좀 깨고 싶은 거야. 근데 한미 동맹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없어져 보는데 한미 동맹이 원래 북한 때문에 한미 동맹이 있는 거지 무슨 러시아 때문에 중국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없어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문제는 내가 남한 한강 이남면 주둔해야 된다는 거는 미국 보고 그러면 야 통일돼서 너 전부 다 미국 집으로 가버려 이렇게 말하면 미국이 통일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통일을 지원하지 않으면 골치 아프거든. 통일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 한강 이남에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이 주둔하는 것은 양해해야 되고,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에 또 설득할 때는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느냐면, 미군이 남한에 한강 이남에 주둔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전체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일본의 패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한테 더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참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때는 오히려 미군이 말하자면 한강 이남에 주둔하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또 없게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다. 이걸 설득해야 돼요. 그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된 한반도는 통일되면 우리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 번째 게. 이것만 된다면 중국이요 전혀 북한 핵무기 지원 유지되도록 그대로 둘 택도 없고 또 북한 정권들 그대로 둘 택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북중 관계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지도 5년,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지도 5년이나 되는데도 정상회담 한번 안 했거든요. 이거는요 북중 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 거의 적대 상태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잘 설득해서 통일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장님, 본인이 시진핑이라면 한국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직업 한번 가진 적 없이 오로지 민주화와 통일된 한국의 복지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반세기를 달려온 장기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라고 보고서가 시진핑 주석 책상에 들어왔어요. 이거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일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신 한반도 비핵화,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 해체 및 주둔지 보수, 그리고 세 번째 MD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그 말씀은 중국에서 상당히 지금 바라고 있고 환영할 만한 얘기입니다. 공감되는 얘기고요. 또 당연히 중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통일된 한반도는 중립을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 내부의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중국하고 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트럼프라든지 혹은 아베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이런 주요 변수들을 가지고 북한 김정은 포함해서 한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 이익을 찾아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핵심 이익이에요. 핵심 이익. 결국 국가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공동으로 핵심 이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한 제안은 어찌 보면 어떤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문서로 협약으로 이를테면 정치 협력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으로 제안을 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뵙고 한번 말씀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기고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대표님의 생각을 한중 경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한다라고 던져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도 주문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하니까 말이죠. 네, 이거 하나 더 보태겠는데요. 이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국의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도 되고 기묘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이 요즘 G2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을 G2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명실상부한 G2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아직도 한참 더 발전해야 됩니다. 사실 아직 경제력에서는 미국에 못 따라갑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중국 우선 동아시아 평화가 정착돼야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부 지역의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말하면 동북 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왜? 중국의 이 땅은 넓지만은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 동북 삼성입니다. 즉 이
동북 삼성의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돼야 되지. 여기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그저 동북 삼성에다 투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도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과 대등한 지휘국가 되려고 하면 경제를 한참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돼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려 하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국의 발전에 가히 결정적인 요소임을 나는 중국 지도부가 저는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실 평생을 연구하고 연구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기된 주제와 더불어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한정된 시간입니다만은 정말 한 몇 분이라도 할애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2016년은 전 세계 앞에 한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맞물린 좀 더 리얼 토크한다면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헌정 침해로 인해서 세계 각국 앞에서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난 애우와 기회를 준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순실 사태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샤머니즘이라든지 호기심에 관한 부분을 많이 민간 사회에서는 접근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의성으로 많은 그 얘기들을 쏟아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너무 또 가까워져 버린 그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그 소외감이나 뭐 이런 그 분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미 7월 8일 이후 지금까지 9월 9일 날 그 제5차 핵실험 이후 다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국이 왜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자, 다음 단계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겠다, 이게 그게 아니다, 거리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양쪽에서 어느 정도 알 걸 다 알고, 그렇다면 누가, 혹은 중국 정부에서 보면 누구랑 과연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 혹은 트럼프 딜레마라고 하는 새로운 딜레마가 생길 텐데,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이며, 아베가 지금 다시 치고 나가는 그 우경화 이쪽에 대한 부분, 위안부 문제 기타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모든 문제, 북핵 문제, 이런 부분에 과연 시진핑 정부 쪽에서는 한국의 어느 파트와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할지, 협력을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는 지금은 비록 이것이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지도층에 계신 분들, 또 정치권에 계시면서 생각이 좀 있는 분들,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치가들, 정말 정치가가 되고 싶은 분들, 싱크탱크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왔고요. 방향은 그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드를 배치하면 어떻게 할 거고, 배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중간에 어떤 딜을 해서 서로 체면을 이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정했는데 그것을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적당한 시점에 되돌릴 수 있는 체면을 서로가 나눠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거 역시 소통 문제입니다. 이거 국내 소통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중 간에, 한미 중 간에 최종적으로는 소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합의점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신문 지면상이나 이런 쪽에서 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원합니다. 자, 대표님의 걱정 멘트를 듣기 전에 결국 솔직히 리얼 토크를 하는 거니까 현재 중국은 한중 관계에 관한 보관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 상대가 없는 일종의 공동화 상태,
한중 관계 카오스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 2017년 1월 현재 탄핵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든 어느 형태든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바로 오늘 장기표식 한중 관계 3대 비전 이런 것들이 신뢰성 있게 연계되어지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구도가 형성돼야 되고요. 문제는요, 이 주체입니다. 저는 사실 머지않은 시일 안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져서 새 대통령이 나오게 텐데 이 새 대통령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동부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서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민족이 도약하고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 등과도 정말로 우방으로서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그랜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집권을 해야 되지 또 그냥 뭐 사안박지 나고 이러다 진짜 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분이 선거가 정말 엄청나게 이 중요한 선거임을 인식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이것은 국민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 즉 자아실현의 한국인의 시대인데 이런 자아실현의 한국인의 시대는 중국과의 관계, 한중관계 또 중한관계의 성공적 전개를 통해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 김 박사님 뭐 특별히 그 생각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평상시에도 제가 장기표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평생을 뭐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고 있고 또 존경합니다. 지금 이런 지도층께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에 좀 말씀들을 좀 강하게, 솔직하게 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오늘 그 내용들이 다 지금 한중 관계 포함해서 한미 관계, 러시아, 일본, 주변국 그 강대국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과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것을 다 얘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공동 이익을 취해가시겠다는 그 말씀은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수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 마치고 나서 중국에서 모두 잘 되길 바란다. 이것을 일루평안 그렇습니까? 일루평안. 그래서 우리 마치면서 대표님 손을 잡고 저희들한테 장기표 대표님은 정말 정신적인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루하면 우리가 평안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리얼토크 장기표의 정치혁명을 향한 한중관계 리얼토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요 우리 통일 문제 또 한중관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상순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우리 일루 해주십시오. 일루 평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